Hello, welcome everyone.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난번 명사구에 이어서 동사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동사구라는 말도 들어보고 또 구동사란 말도 들어보셨나요? 도대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 거의 막 머리가 막 다 아파서 어떻게 되실 지경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phrasal verb라는 게 구동사라는 거예요. 저 오렌지 색깔에. 그리고 또 동사구라는 용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phrasal verb라고 구동사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둘의 차이다라고 해서 정말 많이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그냥 차이를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차이라고 한다면 동사구가 부동사를 포함하는 관계? 그러니까 얘는 좀 더 그 범위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면은 동사구, 그러니까 동사가 주축이 돼서. 그런데 이 구동사라고 하는 거는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동사에 부사 또는 전치사가 결합돼요. 원래 동사, 약간은 다른 뜻을 나타내는 거죠. 약간 발전된 뜻. 어원을 따지면은 유추할 수 있으나, 그래도 기본 뜻보다는 좀 많이 달라진 뜻. 그것을 구동사라 하더라. 그래서 이어 동사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pay for 이런 것처럼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주로 기본적으로는 부동사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동사구는 거기에 막 명사가 쓰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범위를 더 확장시켜 놓은 것을 동사구라고 하고 그 안에 부동사가 포함된다. 그런데 보통은 구동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이 정도로 하고 우리는 그냥 이 차이를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갈게요. 근데 우리는 그 핵심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용어 요 두 개를 막 엄밀하게 구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서 포함 관계가 그 정도구나. 동사구가 약간 더 넓은 포함 관계일 수 있겠구나. 보통은 phrasal verb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두 개 단어로 이루어진 거를 구동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많이 이어 동사를 얘기하더라.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동사구의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동사에 부사가 들어간 경우에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취하지 않죠. 한번 볼게요. I work out every morning. 이제 every morning은 매일 아침이라는 사실 부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괄호로 해볼게요. 그럼 나는 주인공이 사람일 때 이거는 주로 운동하다의 뜻이 돼요. 뭔가 사물이면은 뭐 해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되는데 여기선 지금 사물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사람이라면 어떤 문장에서 여러분 운동을 한다라고 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I work out every morning 하면 나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해요. 라고 할 때 이 out이 부사에 해당해요. 보세요. 하나, 두 개죠. 두 개로 이어진 동사 맞죠? 두 개로 이루어진 거. 얘는 동사고 얘는 부사로 이루어졌어요. 딱히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동사죠. 그래서 work는 여기서 뭐 따로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사, 스스로 해결되는 자동사에 부사가 들어간 경우에요. 이제 이거는 분명한 구동사, phrasal verb의 규칙을 지키고 있는 이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구동사, 그러니까 넓게는 동사구의 첫 번째 예시는 자동사 더하기 부사를 보신 거예요. 지금 동사에다가 부사가 더해진 거. 동사에서 부사가 더해진 예 중에서요. 여기서는 타동사예요. 돌리다라는 turn이 있잖아요. turn. 거기에다가 off라는 부사를 연결해서 TV를 끄다라는 새로운 뜻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꼭 명사가 뭐 어디에 와야 한다라는 그게 없어서 앞뒤에 다 올 수가 있어요. 볼게요. 어, the TV를 뒤에 넣어서 please turn off the TV 또는 please turn the TV off. 물론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있을 수는 있으나 둘 다 분명히 가능하고요. 유의하셔야 할 거는 대명사를 쓸 때만큼은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끼워 넣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Please turn it off 이렇게요. Please turn it off. turn off it 이렇게는 안 쓰더라라는 거 우리 한번 익숙하게 만들어 볼게요. Please turn off the TV. Please turn the TV off. 다 가능하고 Please turn it off. 그 대명사는 요 사이에 쏙 끼워서 동사와 그리고 부사 사이에 끼워 넣더라.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끼워 넣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타동사 부사해서 또 동사구, 부동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또는 전치사가 쓰이는데 왜 이렇게 어, 불변화사다 그래서요. 이런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게 모양이 안 바뀌잖아요. 형태가. 이게 참 똑같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부사, 어떨 때는 전치사. 그래서 참으로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on도 부사일 때가 있고 네, 전치사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선 지금 얘가 도착하다라는 자동사거든요. 자동사에 나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말을 쓰려면 이 전치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이 형태를 빌어서 타동사의 목적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가능해요. 목적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전치사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어디에 도착했다라는 이 목적어를 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arrive at 이라고 하게 되면 어딘가에 도착하다라는 대상이 나오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arrive at은 전치사가 쓰인 예고요. 동사의 전치사가 쓰인 예예요.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 그래서 이거 역시 하나의 동사구를 만들죠. phrasal verb를. 부동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동사 그리고 전치사. 이어 동사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부동사의 그 규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문장을 보신 거예요. 그럼 어떨 때 또 이렇게 동사구를 만들어내느냐.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네. 그 조만간, 당신으로부터, 네, 조만간 당신으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바래요. 네, 소식 듣기를 바래요. 당신으로부터 조만간 소식 듣기를 고대합니다.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이렇게. 그러면 동사는 look이에요. 이거 보다라는 자동사거든요. 어디를 향한다라는 이 forward, 네, 그 품사 중에서 부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to는 전치사로서 뒤에 동사가 못 오고 동명사를 오게 한 예예요. to가 전치사예요. 이거 역시 와 진짜 전치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건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어가 세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삼어 동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개, 동사, 부사, 전치사로도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덩어리, 예, 동사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동사구는 이런 형태로도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많이 보셨을 동사, 명사, 전치사인데요. 이 care가 여기서 그 명사예요. 여기서 명사예요. 그래서 얘가 동사, take가 동사, 얘가 명사, 그리고 얘가 뒤에 명사를 오게 하는 전치사, prepositi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ake care of는 여기 나타낸 대로 동사 그리고 명사 전치사의 순서로 이루어진 하나, 둘, 세 개. 구죠, 그죠? take가 주어고 care가 동사가 아니라면 이건 구예요. 그리고 막 엉망으로 나열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take care of 이렇게 나열되면서 돌보다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인사말에 엄연한 뜻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로 이루어진 동사, phrasal verb, 더 큰 의미로는 동사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토록 많이 동사구란 말을 들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려 볼게요. 저희는 지금 동사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장에 동사가 있어 버리잖아요. 그 동사가 있으면 우리 명령문 보면 주어가 생략된 상태에서 동사로 시작하는데 이걸 명령문, 문장이라 하죠. 그래서 동사가 들어있는 순간 이걸 어떻게 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주장이 있는 거예요. 동사가 있는 순간 이게 구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거를 공부를 하실 때 문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딱 하나만 고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의견은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고요. 누군가는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해서 동사가 있으면 문장에 가깝다. 그러면 이건 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엄연히 너무나 많이 우리는 학교 수업에서도 그렇고 동사구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죠. 그래서 우리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요. 오늘 배운 동사구, 동사와 부사가 만나서 또는 전치사가 만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동사의 예예요. 네, 그 동사 그리고 거기에 부사나 전치사가 연결돼서 결합이 돼서
또 다른 어떤 발전된 뜻을 나타내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도 있었죠. 부사, 전치사 이런 모습도 있었고 look forward to처럼 그리고 take care of처럼 이런 형태로도 동사구는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내가 이런 형태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고민해 본 그런 것들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동사구를 만날 때 보다 자신 있게 '아 나 저거 고민 많이 해 본 거야. 저거 내가 정말 여러 번 가 봤던 어떤 장소를 보는 것처럼 낯설지가 않고 내가 최소한 100%는 몰라도 많이 고민해 봤던 거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뭔가 얹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이 문법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언젠가는 더 어려운 문법 용어를 보더라도 '아 그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Bye bye. 이해랑이었습니다.